퇴근길 혼자 토론. 자, 오늘의 주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입니다. 자,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나의 명예가 훼손당하는 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는 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성요건을 보면 타인을 모욕하는 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사람을 모욕한다라고만 돼 있고, 모욕의 뜻이 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명예가 무슨 뜻인지, 명예훼손이 무슨 뜻인지 또 설명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학설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이 타인에 대해서 욕설을 행하거나 또는 그 명예훼손까지 이르지는 않는 정도의 가벼운 모욕행위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고,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행위의 수단이 인터넷을 통해서 행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인터넷상 명예훼손제도 또는 명예훼손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행하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 이것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벌금, 그 다음에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또 가벌성이 더 높으니까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현실 공간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는 2년, 허위의 사실 적시는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3년, 7년 이렇게 가중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이유는 현실 공간의 범죄 행위는 그 상황만 정리가 되면 더 이상 확산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인터넷상의 범죄 행위만큼은 인터넷에 글로 또는 사진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다양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막 퍼나르게 한다면 전 지구 끝까지라도 확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찾아서 다 지우지 않는 한 영원히 인터넷 공간 속에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피해의 정도라는 것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자살을 한다거나 직장을 잃고 학교도 못 다니고 회원할 수 없는 삶의 구렁텅이에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된 형사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외국에서는 이 사이버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규정도 별로 없고,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이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직장도 잘리고 학교도 못 다니고, 경우에 따라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유명인의 경우, 공인의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좀 논의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는 이것은 구제의 어떤 그 길이 없죠. 그래서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모욕죄와 어떻게 다른지, 또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일반 현실 공간상의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공간상의 명예훼손죄가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타인에게 모욕이 되거나 명예훼손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이거 표현의 자유의 제약 또는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4항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또 사회윤리나 공중도덕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 표현도 붙어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언적인 표현상으로는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헌법상으로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의 특유한 조항이긴 한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 특히 사이버 공간상 표현의 자유는 무제약한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약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